안녕하세요. 연결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엔화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화 투자가 지금 좀 유행이죠.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엔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엔화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엔화는 지금 거의 3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5월 고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한 23.9%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 살짝 오르다 하락하다 살짝 오르다 하락하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엔투자가 조금 유명해진 그런 때는 작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쯤에 엔화가 100엔당 1000원이 깨지면서 이때 이제 막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이게 또 900원이 깨졌을 때 또 한번 불을 지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1000원이 깨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도 한 10% 정도 마이너스일 텐데 뭐 중간에 4848 했으면은 뭐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 투자를 해서 환차익을 노리는 거죠. 원화를 갖고서 엔화로 바꾸고 엔화가 오르면은 또 원화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 환차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화 ETF가 있죠. 선물 거래를 담은 그런 ETF를 이용해서 엔화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엔화 ETF에 베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캐리 트레이드를 볼 수 있겠죠.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화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갖고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을 사는 거를 의미해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을 사는 거를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엔화를 이용하면은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하고, 뭐 달러를 이용하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 ETF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직접 투자 환차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이기도 하고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투자 환차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십 회원분 중에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의 용어만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전의 이해입니다. 이 표는 하나은행의 고시회차 표를 이렇게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를 은행별로 해요. 뭐 신한은행도 하고 하나은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3년 11월 29일 고시회차 307회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307회차일 때 이걸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11시 16분 15초에 이렇게 찍은 겁니다. 고시라는 거는 이 매매 기준율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하는데 307회차가 벌써 11시죠. 그래서 하루에 좀 많이 고시를 하면은 800회까지도 하고, 보통 뭐 340회 하기도 하고 뭐 700회 하기도 하고, 좀 대중 없어요. 그냥 많이 변동이 되면은 고시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매매 기준율이죠. 여러 가지 외화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에요.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 매매 기준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인데 외환 시장의 평균 환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100엔당 877.15원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은행에서 100엔을 구해오는데 들어간 공수 원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77.15원에 우리가 100엔을 구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 환차익을 얻으려면은 이 엔화를 사서 갖고 있다가 엔화가 오르면은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엔을 사고 싶은데 877.15원에 줘 하면은 당연히 안 주겠죠. 원가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여기다가 수수료를 붙입니다. 수수료를 붙여서 너가 100엔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877.15원인 이 기준율에 1.75%를 붙여서 892.5원에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환율 스프레드라고 해요. 환율 스프레드라고 해서 매매 기준율 대비 살 때와 팔 때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은행의 수수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찰로 살 때 스프레드가 1.75%고 팔 때도 1.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기준율이 877.15원일 때 너가 사고 싶으면은 892.5원에 100엔을 살 수 있는 거고, 너가 100엔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861.8원에 네 100엔을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매매 기준율이 877.15원일 때 살 때는 892원에, 팔 때는 861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차이가 1.75%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기준율이 이렇게 있을 때 요때 사서 1초 만에 바로 팔면은 바로 손실이 나겠죠. 892원에 사서 861원에 팔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매매 기준율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사면은 본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본전인가 생각해보면은 약 3.5623%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엑셀로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매매 기준율이 877.15원이고 이 환율 상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5623%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0%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 1%여도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2%여도 마이너스고 3%여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런 수수료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두 개 합하면은 3.5인데 왜 이거는 3.5623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볼라티리티 드래그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이끌림 법칙처럼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를 잃고 10%를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100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100에서 90이 됐다가 90에서 10% 상승하는 거니까 99가 되니까, 이런 변동성 이끌림 법칙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수수료 차이엔 3.5%보다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근데 환율이 지금 3% 상승을 하려면은 대략적으로 26원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빈도가 있겠어요. 근데 26원이 올라도 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3.5623%는 돼야지 수익률이 빵원일 텐데, 이렇게 많이 오를 때 동안 기다려도 수익률이 안 나면은 이런 투자는 좀 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적어도 매수매도 스프레드만큼은 상승이야 손해를 안 보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은 매매 비용 0.3%가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면 위탁 수수료가 무료가 되고 유기간제 비용하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데, 매수 매도한다고 해도 0.3%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수수료가 3.6%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수수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상이죠. 정상인데 사실 이런 식이라면은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죠. 예. 수수료가 저렇게 높다면은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사실 환율 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환율 우대라는 거는 이제 환율 스프레드의 할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은 환율 우대를 9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은행 환율 우대를 받는 거는 신한은행의 뭐 솔뱅크 앱, NH농협의 오린K, IBK 기업은행의 i1뱅크 앱,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앱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신한은행의 솔뱅크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앱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환율 우대라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환율 우대를 90% 받았을 때 이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은 1.75% 정도 되는데 그거에 90%를 할인해 줄게 라고 하니까 10%만 받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0.1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율 상승 3.56%일 때 본전이었는데 지금 수익률 3.2%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환율 상승이 1%만 되더라도 0.6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율 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환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국민은행의 KB스타 FX 마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거리를 이렇게 뒀잖아요. 이 거리를 둔 이유는 이 은행권의 어플이지만 이 KB스타 FX 마켓은 전신한 거래예요. 직접 환투자를 할 때 거래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현찰 거래와 전신한 거래, 이렇게 나뉘는데 현찰 거래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원화로 뭐 엔화를 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고, 전신한 거래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찰 거래는 현찰끼리 바꾸는 거고 전신한 거래는 그냥 전산 시스템에 찍히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은행의 고시회차 요 화면에서 보면은 이 현찰이 살 때 팔 때 스프레드가 1.7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금할 때는 보낼 때와 받을 때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송금 받을 때는 팔 때보다 7원 정도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7원 정도 더 높죠. 이거를 매매 기준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스프레드가 약 0.9793%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찰 거래를 할 때는 1.75%의 스프레드가 있다. 그런데 전신한 거래를 하면은 약 1%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의 거래 방식은 전신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에 따른 환전금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신한 솔뱅크 모바일 앱하고 신한 투자증권을 갖고 왔어요.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고시 환율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시 환율이 완전 똑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테스트 해봤는데 그 고시 환율이 똑같을 때 딱 환전을 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힘들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지금 신한은행의 솔뱅크는 환율의 90%를 받았고요. 예상 우대 환율이 878.46입니다. 근데 전신한 거래인 신한투자증권을 봤을 때는 877.50이죠. 예, 금액 자체가 낮죠. 그래서 10만엔을 바꿨을 때 둘의 차이는 약 96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가 더 저렴하죠. 예, 증권사가 더 저렴한 거는 이 표로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매매 기준율이 877.15로 똑같고 환전 우대는 지금 은행권은 거의 90%인데 이런 신한이나 뭐 키움이나 이런 데는 95%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뭐 나무는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나무 100%는 다른 95%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왜냐면은 NH투자증권의 나무는 그 매매 기준율로 통해서 스프레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체 고시 환율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라고 하더라도 좀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거나 오히려 또 적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은행의 현찰 거래와 증권사의 전신한 거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환전운의 90%, 95% 만약에 환율 상승이 1%씩 이렇게 됐다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수익률이 약 1.39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상승률이 만약에 0.45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때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차이가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통해서 환차익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도 스프레드율도 낮고 보통 1%가 안 되거든요. 뭐 0.95, 9948,9%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환전 우대율도 높다 보니까 매수 매도 스프레드에 큰 차이가 생겨요. 약 3배 정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한 거래가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을 따져보면 현찰 거래의 장점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솔뱅크에서 만약에 환전을 한다 하면은 그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으로 가면은 엔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찰로. 그러니까 내가 환투자를 하다가 물렸을 때 난 그냥 쓸 거야, 놀러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니까 현찰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전신한 거래에서 만약에 현찰을 받고 싶으면은 1.5% 정도의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신한 거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찰 거래의 단점은 전신한 거래 대비 스프레드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전신한보다 약간 환율 우대가 낮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신한 거래의 장점 단점은 이 현찰 거래의 장점 단점과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는데 이 증권사를 이용한 전신한 거래의 치명적인 단점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환전만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문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이용 중이신 해외 주식 계좌에 대해서 일본 주식의 매매 없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엔화의 반복적인 매수 매도가 확인돼서 우대율이 종료됩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었죠. 문자가 이제 올해 초에 왔는데 이게 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NH증권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NH증권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당사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투자 안 하면은 이 우대 이유 못 주겠다, 정책이 변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그래서 NH증권은 고객별 1일 환전 매매 거래 5억과 뭐 거래 횟수 4회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환전 시 우대 환율을 적용해 주겠다, 뭐 이런 규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규칙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 뭐 물론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저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하루에 뭐 4번, 5번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증권사에서 잦은 이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환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이게 다예요. 뭐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없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기회비용 같은 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예금 이율이 얼마인데 내가 이거를 거래를 어떻게 해야지 예금 이율 이상으로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짜는 이런 기회비용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달러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 저런 기회비용을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멤버십 분들하고만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런 실전 투자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할 건지 뭐 이런 복잡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환전 투자에 대한 환전의 이해와 환율 우대의 이해, 그리고 증권사 환율 우대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운용을 해야 되는지, 환전 투자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 반응이 좀 좋으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